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원어민의 영어로 바로 가는 지름길을 보여주는 영상이 될 것 같아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영상 뒷부분에 도달할 때쯤에는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하는지 스스로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실 것이라는 희망도 가져봅니다. 또한 뒷부분에서 저희들의 영어 공부에 대한 생각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의 6번째 챕터 한정사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한정사를 제대로 다루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김 대표가 저보고 오픈을 하라고 하네요. 자, 영어를 바라보면 막연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를 더 해도 더 멍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 것이 아닌 것을 배우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더욱이 우리 것이 이미 꽉 들어차 있으면 우리 것과 다름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체화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문법책들은 각각의 문법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좀 덜어주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한정사. 이 한정사는 문법, 논문,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전들조차도 일목요연, 사실 일목요연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확실한 구분만이라도 되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이 한정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형용사 부사를 할 때 여전히 형용사 부사의 사용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로 fast의 부사인 fastly가 있지만 fast를 부사라고 쓰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것은 그나마 간단하잖아요. 문제는 한정사는 다릅니다. 이게 간단한 예시가 있습니다. $10. 그래서 이 10은 형용사입니까? 한정사입니까? 10은 오늘날의 문법으로 보면 한정사입니다. 다만 형용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한정사라는 점 꼭 잡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영상이 끝나고 나서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나라의 대부분 사전들은 형용사라고 합니다. 혹은 아무것도 달지 않고 수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책들을 보면 수랑 형용사라고 하는 문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10, 물론 10뿐 아니라 모든 cardinal number, 1, 10, 100, 1000 이걸 우리말로는 숫자 중에서 기수라고 하죠. 영영사전을 찾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넘버라고 쓰여 있습니다. 품사 지정을 안 해줍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러다 보니까 10이 맞는지, tense가 맞는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이 마치 말이 되는 질문인 듯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10라고 하면은 10이 dollars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beautiful woman 하면 beautiful이 복수가 붙나요? 형용사는 변화라는 것이 없죠. 10도 변하면 안 되죠. 그러나 tens of millions of dollars 이러면 10이 명사잖아요. 명사는 반드시 관사 4개 중에 하나는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tens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10이 그냥 숫자라고 해놓으면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형용사라고 해도 좋고 한정사라고 해도 좋으니 제발 정리 좀 해주세요. 이게 저희들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 이럴까요? 사실 한정사의 대부분은 형용사였습니다. 지시 형용사, 수량 형용사 이런 식으로 형용사에서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학자들이 한정사 논문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자기들을 봤을 때 지시 형용사나 수량 형용사 이런 것들은 형용사랑 너무 다른 겁니다. 오히려 관사에 가까운 거죠. 예를 들면 지시 형용사라고 했던 this는 단수에 쓰이잖아요. this book. 그런데 복수에는 뭐를 쓰죠? these books를 쓰잖아요. 단수에는 beautiful을 쓰고 복수에는 다른 걸 쓰나요? A beautiful woman이나 beautiful women. 단수든 복수든 beautiful은 하나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형용사가 아니야. 한정사야. 라고 하는 논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말 되죠? 좀 전에 꾸며주는 10이나 beautiful은 단수든 복수든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고 분명히 10은 한정사라고 했는데 같은 한정사인 this와 that은 복수에서 these와 those로 변한다고 하니 조금 헷갈리시죠? 야, 이놈들 뭐 하자는 거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만 조금 참아주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재밌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저희가 다룰까 말까 정말 고민 많이 했던 주제는 가장 첫 번째는 중간태였고 두 번째가 한정사였습니다.
뭐 사전도, 문법책도, 논문도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것,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이걸 우리가 한다?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기로 결정한 것은 딱 하나의 이유입니다. 뭘까요? 자, 저희가 질문하면 그 답은 90% 이상이 하나의 답이죠. 네, 독립객체입니다. 자, 세상을 객체 하나하나로 바라보는 원어민들의 관점을 보여주고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한정사를 어떤 방식이 되었건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중간태도 핵심이 독립객체였잖아요. 이 독립객체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주제 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정사는 무엇일까요? 자, 무엇인가를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을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정말 모호한 것들은 한 단어로 던져줄 수 있다면 벙벙한 것에 빛이 될 수 있겠죠. 자, 많은 학자들의 definition을 종합해보면 저희들에게 딱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clarification입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명시라는 단어가 될 듯 합니다. 자, 분명하게 드러내 보임. 이런 뜻이죠. 자, 이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바로 벙벙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벙벙함이라는 단어. 저희들이 바로 얼마 전에 사용했는데 어디에서죠? 네, 바로 형용사입니다. beautiful woman 하면 더 벙벙해진다는 말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한정사는 형용사가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영어는 층이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층을 다져야 되죠. 자, 이 형용사 형상 꼭 다시 보시고 한정사와 비교하면서 자기만의 노트를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한정사는 형용사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형용사와 한정사. 자, 형용사는 한정사가 아니고 한정사는 형용사가 아니다. 자, 한정사를 한 단어로 clarification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것을 명확하게 해준다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quantity입니다. 수량이죠. 또 하나는 identity, 정체성입니다. 자, 이렇게 한정사는 크게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quantity라고 하는 것은 셀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자, 이것이 깔려 있는 겁니다. identity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 어떤 사물의 정보죠. 자, 뭐가 생각나시죠? 바로 관사죠. 근데 모든 관사는 한정사입니다. 자, 언어라는 것이 연결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여기 관사편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죠? 한 번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될 때까지요. 체화될 때까지요. 자, 이제 한정사는 무엇인지 이제 결론을 내야죠. identity, 정체성과 quantity, 수량을 보여줌으로써 뒤에 오는 명사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어들. 이것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한정사는 원어민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단어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책을 펴면 형용사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원어민들이 쓰고 또 쓰는 단어들. 그것이 바로 한정사입니다. 자, 한정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스스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의 정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게을리하면 어떤 것도 내게 될 수 없죠. 자, 우리는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영어에게도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영어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영어가 늘지 않고 이렇게 쳇바퀴를 돌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이유 중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그 첫 번째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한정사의 정체 확인하셨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두 번째 한정사의 결정. 어떤 한정사를 써야 되는지 그 결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형용사라면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beautiful, red, rich, handsome. 뒤에 명사가 뭐가든지 그냥 가져다 붙이면 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한정사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무엇이 한정사를 결정할까요? 뒤에 오는 명사가 합니다. 바로 명사의 identity, 정체성과 quantity, 수량에 의해서 이 한정사는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게 관사죠. 그래서 관사가 한정사라는 것은 틀림없다는 사실. 오늘 두 번째 확인하네요. 자꾸 확인을 하고 층을 쌓고 또 확인을 하고 이게 언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한정사도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자, 몇 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책을 몇 권 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의 책을 영어에서는 그냥 책이 아니라 북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관사가 와야죠. 그런데 이 책은 어제 김삼일 대표가 저에게 빌려준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김삼일 대표도 아는 이 책이죠.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책, The Book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 이 책 이름이 뭔지 저에게 물어보시려고 하면은 지시를 하시겠죠. That Book이라고. 그러면 저는 이게 제 가까이에 있으니까 This Book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또 여러분이 제가 들고 있는 이 책 전부에 대해서 물으시려고 하면
뭐 those books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all the books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숫자를 세어보니까 5건입니다. 그래서 5 books라고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권의 책에서 첫 번째를 the first book이라고 할 겁니다. 자, 지금 북에 붙었던 모든 단어들은 한정사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한정사라는 사실을 예시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한정사의 종류입니다. 자, 한정사의 종류.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한정사의 종류만 확실히 알아두면 한정사의 90%가 끝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사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한정사의 큰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했죠. clarification. 자,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두 개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identity였고 두 번째는 quantity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나눠진 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identity, 즉 말하고자 하는 명사의 정체, 정보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되는 게 바로 관사입니다. 관사는 정말 중요하죠. 관사 우리 얼마 전에 했으니까 그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소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 거냐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정보죠. 소유격 한정사들입니다. 이걸 영어로 possessives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이것, 저것, 지시 한정사들입니다. 이걸 demonstratives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거 두 개가 더 들어가는데요. 이게 언뜻 보면 identity가 아니라 quantity 같습니다. 바로 서수입니다. ordinal numbers라고 하는데 first, second, third 이런 것들.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identity입니다. 저는 첫째 아들인데 자, 이게 저의 정체성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정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수는 identity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바로 연결되는 게 있죠. 뭐 next, last, previous. 자, 이런 것들도 정보죠. 그래서 한정사입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general determinans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distributives라고 해서 all, both, half, every, each, either, neithe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분을 져주는 것인데 이것도 중요한 정보죠. 자, 아이덴티티에는 이렇게 6가지가 대표적이라는 사실 확실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6개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더 많이 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WH로 시작하는 의문 한정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what, which 이런 것들이죠. 추가로 부정 한정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틀을 만드는 단계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저희가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나중에 관계형용사 가서 이게 형용사야 한정사야?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한정사의 틀을 정리하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나갈 예정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나온 것들만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quantity 한번 볼까요? 핵심은 수량이겠죠? 자, 대표적인 것이 숫자입니다. 뭐 하나냐, 두 개냐, 뭐 10개냐. cardinal numbers입니다. 자, 두 번째,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몇 개, 어느 정도를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quantifiers라고 합니다. 뭐 some, any, many, much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도 이런 게 있죠. 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2분의 1, 4분의 3, 8분의 7 뭐 이런 것들도 수량을 나타내죠. 명확하게 해주죠. fractions라고 합니다. 분수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multipliers라고 하는데 뭐 이런 겁니다. twice, double, triple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양을 알 수 있게 해주죠. 앞에 아이덴티티보다는 좀 쉽죠? 여러분, 앞에서 10이 한정사인데 this와는 다르게 변화가 없었잖아요. 마치 형용사처럼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cardinal numbers라는 것. 이 안에는, 이 그룹 안에는 수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1달러가 10개면 $10가 되겠지만 20개면요 20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변화하죠. 10에서 20로. cardinal numbers라는 이 그룹 안에서는 명사의 수량에 따라서 변합니다. 관사도 마찬가지겠죠. 자체가 변하지는 않겠지만 관사라는 이 그룹 안에서 명사의 수량이나 정보에 따라서 어는 s가 될 수도 있고 어가 더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표, 거기서 cardinal numbers, articles, demonstratives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놨습니다. 이 그룹 안에서는 명사의 정보나 양에 의해서
한정사는 다른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용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표에서 cardinal numbers, possessives, articles 이렇게 구별을 해 놓는 것입니다. 이거 왜 구별해 놨을까? 괜히 힘들게 만들어 놓았네. 이런 게 아닙니다. 괜히 잘 쓰지도 않는 어려운 단어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룹 안에서 변하는 한정사들을 묶어 놓은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정리되셨죠? 한정사의 종류를 보셨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한정사였구나 하는 것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정사 하면 종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예문 한번 보실까요? Both the other friends were with me last night. 여기서 both the other friends 이것만 보면 both 한정사죠. 정관사 더 한정사죠. 그리고 other도 한정사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개가 어떤 기준으로 이 순서를 유지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정사의 종류를 위치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정사의 종류 두 번째 구별법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 predeterminers, central determiners, 그리고 마지막으로 postdeterminers라고 나누는 방법인데, 자, pre는 앞이니까 앞에 위치한 뜻이죠. 자, central은 중간입니다. post는 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류 구별은 종류인 동시에 위치까지 지정해 주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요새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한정사를 구별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한정사는 원어민들이 워낙 많이 쓰고 또 두세 개씩 막 섞어 쓰기 때문에 형용사랑은 다르게 위치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 앞에서 아이덴티티와 퀀티티로 나눴던 이 종류와 컨텐츠는 똑같겠죠? 똑같습니다. 단지 위치로 나누었을 뿐이니까요. 오히려 복습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앞에 아이덴티티와 퀀티티로 나눈 것을 순서대로 정리해둔 이 표도 따로 노트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한정사를 정리해둔 표. 저희들이 이 표는 저희들 페이스북이나 커뮤니티에 올려두겠습니다. 문법을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입니다. 원어민들은 한정사를 끼고 삽니다. 형용사 부사는 우리에 비해서 표가 날 정도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한정사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정사를 제대로 안 합니다. 한정사를 제대로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영어를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겠죠. 자, 그런데 한정사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 저희들이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퀄리파이어스의 단어 하나하나, 지시 한정사의 단어 모두를 하나하나 다 찾아 외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룹핑해 놓은 articles, possessives, qualifiers, 영어가 되었든 이것을 한국어로 외우든 그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관사만 해도 우리가 11개 영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오늘 이걸 다 못합니다. possessives만 해도 이걸 가지고 다시 시리즈로 만들 것입니다. qualifiers를 다시 따로따로 다뤄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핵심은 한정사가 무엇인지, 종류가 무엇인지를 자신만의 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용사의 순서는 제가 외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언어가 형용사를 가지고 있고 형용사의 사용은 모든 언어가 대부분 유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영어 형용사의 순서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형용사 순서와 거의 같으니까요. 그런데 관사를 비롯한 한정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걸 외워야 할까요? 네, 이건 외워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도 관형사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사한 것들도 꽤 있어서 나름 공부가 재미있으실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겸사겸사 연습도 되죠. Both my parents. 두 분의 나의 부모님. His two sisters. 그의 두 누이들. 유사하죠. 물론 조금 헷갈리는 것도 있습니다. Half an hour. 반의 시간. 이건 좀 다른데요. 이런 것들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몇 개의 예문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고요. 스스로 많은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형용사 부사. 이것은 좀 천천히 연습하셔도 됩니다만 한정사. 이 한정사는 정말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부터 매일매일 영어를 놓는 그 순간까지 손에 익히시고 입에 익히셔야 합니다. 자, 한정사의 순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장 한번 보실까요? Her little brother is good looking. 자, 이 문장에서 her는 분명히 한정사입니다. 소유 한정사잖아요. 그런데 little은 형용사죠.
형용사와 한정사 같이 있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한정사가 형용사보다 항상 앞에 옵니다. 쉽죠? 만약에 여러분이 한정사를 형용사로 알았다면 이렇게 쉬웠을까요? 한정사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부록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한정사까지 마쳤습니다. 한정사까지 하면은 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큰 덩어리는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덩어리를 우리는 독립객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자, 원어민은 이 덩어리, 이 독립객체를 문장의 핵심 재료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독립객체가 연결되는 구조가 나중에 가서 영어의 문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자, 문법 20챕터는 이 독립객체를 연결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으로 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문장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죠. 주어와 동사입니다. 자, 영어에 있어서 이 독립객체와 독립객체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것이 동사와 전치사입니다. 자, 이것은 이 동사와 전치사에 가서 또 한번 다뤄야 되니까 그때로 잠시 미뤄두고 오늘은 명사 문장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예전에 이 영상에서 저희들이 명사 문장이라는 것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끝나면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명사 문장이라는 걸 가지고 있나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술어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명사만으로는 문장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물론 요새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뭐 좋은 아침 해서 아침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의 전통적인 인사법이 아니라 뭐 영어의 굿모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것 뿐이죠.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명사인 독립객체만 던져서 문장이 된다는 거죠. 자, 이 명사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보시죠. Congratulations. 축하해라는 뜻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뭐 Congratulations on your test result. 뭐 시험 결과에 대해서 축하해. 자, 여기서 동사는 전혀 없죠. 그냥 독립객체만 던졌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문장들을 보면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 I'd like to congratulate you. 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습니다. 사실 이건 입에도 잘 안 읽네요. 자, 틀린 것은 전혀 아니지만 원어민들은 앞에서의 congratulations가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자, 하나 더 보면 앞에 뭐 참고하라고 하신 영상에서의 예문이 있습니다. 자, the end of road였습니다. 자,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쓴다면 이제 끝이구나. 도저히 방법이 없네. 뭐 이런 뜻이 될 겁니다. 독립객체만 던져서 문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뭐 에이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Thanks. 명사 문장입니다. 뭐 good morning, good afternoon, 뭐 good evening, good night 다 명사 문장입니다. Long time no see. 명사 문장입니다. Small town, big mouth. 자, 명사 문장입니다. No comment. 명사 문장입니다. Coffee please. 명사 문장입니다. 뭐 Hello, my bad, no excuses. 전부 독립체만 던지는 명사 문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원어민들이 독립객체만 던져서 대화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자, 명사 문장은 사실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뭐 당장은 아니지만 이 명사 문장이라는 것의 역사, 뭐 히라버와 아랍어 등을 통한 뭐 명사 문장의 정의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다룰 겁니다. 또한 기회가 닿으면 다양한 명사 문장들을 여러분들에게 뭐 보여드릴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명사 문장을 불하게 가지고 온 것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정사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전치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독립객체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설명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을 벗어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Nice meeting you. 만나서 반갑습니다죠. 동사가 있나요? 없죠. 자, meeting은 분사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분사의 명사적 용법, 동명사죠. 물론 이것을 만남이라는 명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이 되었던 간에 원어민들은 독립객체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문장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여기 예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He came home carrying heavy bags. 뭐 이건 뭐 대학 다닐 때 저희들 경험인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한국 학생들은 He came home as he carried heavy bags.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해요. 자, 미국 애들도 신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자, 이거 말 되거든요. 근데 원어민들은 굳이 이렇게 잘 안 합니다. Carrying heavy bags 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객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뭐 nice meeting you처럼요. 앞으로 배울 동명사,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등도 독립객체를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without considering your opinion, I am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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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원어민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자,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해보겠습니다. Without considering your opinion, I blah blah blah. 뒤에 문장이 따라오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대로 두고 잘 못 씁니다.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걸 분해하게 됩니다. 솔직히 하려면 할 수도 있겠죠.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훨씬 쉽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문장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만 바뀌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독립객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hanks를 받아들였듯이, hello를 받아들였듯이, 굿모닝을 받아들였듯이 considering your opinion, 그냥 너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모든 게 쉽게 끝납니다. 이걸 너의 의견을 고민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잘 맞게 바꾸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로 풀지 말아야 합니다. 원어민의 관점으로 풀어야죠. 그래야 영어죠. 영어를 좀 잘하시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말이 얼마나 말하고 듣는데 도움이 되는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다음 시간에 전치사고 또 동사도 곧 할 겁니다. 전치사, 동사의 대표적인 역할은 연결인데 연결만 해주는 겁니다. 핵심은 독립객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객체를 자꾸 풀어헤치려고 하는 거는 우리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면 영어를 하는 게 아니죠. 영어를 잘한다는 것은 얼마만큼 정교한 독립객체를 만드느냐에 있습니다. 자, 이거를 미리 연습해 놓아야 다음 시간에 전치사도 또 앞으로 배울 뭐 동사, 분사, 동명사, 뭐 투부정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부록의 짧은 시간으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이렇게 첫 층을 쌓아놓으면 우리의 문법 여정이 조금은 편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미국에 있다 보면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 중에 발음도 좋고 얼핏 들으면 영어도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대화를 하다 보면 갸우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약간 어눌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이 사람 참 영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영어는 독립객체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정사,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하고요. 오늘 부록편의 명사 문장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발음도 중요하고 유창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제대로 된 독립객체를 만드는 것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 한정사까지 함으로써 독립객체의 가장 기본 형태를 만드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은 독립객체의 연결의 시작,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Have a good one. Bye.